거기 지금 PPT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저 영상에는 뜨는 거죠? 부총리님,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수 감소가 5년간 13조 원 수준이라는 기재부 세제 개편을 두고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이건 말장난이다. 실제로는 5년간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5년도 아닌 한 해 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60조 원 세수 감소 중 10%, 6.2조만이 지난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의 근거는 정확하게 있습니까? 60조 자꾸 총량. 저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쪽을 자꾸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순계 기준, 누적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세제 개편할 때 세제 개편으로 인한 금년도 세수 효과는 약 마이너스 6조. 그것을 이 연차적으로 순계로 보면은 13조가 5년. 그런데 지금 이 기재부에서 6.2조만 이 저기 세수 감소가 있었다고, 세제 개편 때문에 세수 감소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대한 효과는 추산 6조다. 자료가 있으면은 추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율을 올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내수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럼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그런 방어를 하셨는데, 네. 물론 어제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는 세수 감소가 결국은 일어난 거죠. 이거는 세제 개편에 관한 효과가 아니고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경기와 한번, 자산시장 등등에 관한 얘기다. 들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59.1조 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세수 펑크는 25.4조 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43%였고요. 세수 재추계에서 작년보다 세수가 늘어난 세목이 2개 정도에 불과한데, 근데 보니까는 근로소득세만 1.2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역대급이죠. 작년 재작년에는 물가 때문에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뭐 요즘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즘 이 청년들이 아예 끼니를 굶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치찌개 백반은 10,000원 정도로 올랐고, 공깃밥 한 그릇에 2,000원, 그리고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이 됐는데, 지금 실제 시장에 나가 보시면은 물가가 체감이 될 겁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죠? 예. 예. 올해 2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고 가계신용은 1,863조 원에 달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다중채무자도 448만 명에 달함으로써 역대 최대입니다. 문제는 이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내몰린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다는 거죠. 반면 기재부의 조세 지출 예산서를 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R&D와 투자세액 공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와 친환경차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었죠.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제 기초연구기관 예산이 줄줄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제 그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사실은 미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보면은 그 공공연구 성과 활성화 같은 데서 34.6%가 잘렸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반 구축에서 44.5%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PPT 보시면은요. 법인들은 작년에 리스크 확대를 예측해서 아예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도 정부의 의도와는 상반됐던 거죠. 미환류 소득은 전년 대비 3조 가까이 늘어서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요. 소득은 8조 이상 늘었지만은 투자는 7천억에 그쳤습니다. 이 와중에도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을 신고한 법인 수가 5년 전 대비 3.7배, 미등기 자산 양도를 통한 소득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장사로 소득을 올린 법인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사업법인 10%가 임대수익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법인의 상황이 모순 속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부총리께서 직접 사실상 확장 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갖고 참 여기저기 돈을 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 재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실제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는데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5포인트를 기록해서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와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고 그는 나중에 인정 설명해 그렇게 주세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뭐 자, 여러 지금 드릴 그러면은 말씀이 너무 나중에 많아서 지금 저희한테 시간이 그러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나고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이럴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늘 경제정책 첫 번째 목적으로 약자와 동행 그리고 복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상 체감되는 것은 없는 것은 왜일까요? 체감되는 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이고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뿐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한 예, 우선 전체적으로 법인 부동산 뭐 양도소득세 줄었다 뭐 등 언급하시면서 23년의 세수 부족 지금 그 문제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계를 22년 통계를 보여주고 양도소득은 늘었다 이러면서 23년 세수 부족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 통계 인용하고 저희 이 지금 상황 설명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 세수 부족이 이제 아까 전망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거는 또 별도 차원의 얘기고 세수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온다는 거는 당초 정부가 우리 민간의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거둬진 겁니다. 그럼 못 거두고 안 거둔 거죠.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건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그다음 지출이 그러면 줄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덜 거둬진 거는 사실은 민간으로부터 덜 거둬졌으니까 부담은 오히려 국가가 민간에 덜 치워진 거죠. 아니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덜 거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제 지출이 많이 줄고 그런 민생이 더 어려울 거 아니냐 이 걱정인데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출은 민생과 이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통상적인 불용 범위에서 약간의 뭐 진폭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대개 차질 없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에 약 6조 정도의 세수 감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작년에 세제 개편 설명할 때 금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말씀드린 이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자산시장 그리고 기업소득 감소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서 세수감이 많이 일어난 것이고 말씀하신 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고용이 늘고 또 임금이 뭐 소폭이나마 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증가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여야에서 세제 개편안을 합의를 해 주신 것이 우리 소득세의 하위 구간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과표 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 장관님 세수 감을 정리해 해드린 주시죠. 거고 그 다음에 식대 아까 뭐 여러 식사가 어렵다는데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세수 감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 예, 김주영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